네, 주택법의 용어정리 두 번째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정리 문제가 좀 많아서 두 개로 나눠서 올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11번 문제. 자,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 문제인데, 주택법상 용어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주택법상 용어상 주택은 단독주택 3개, 공동주택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주택에 대한 분류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3층짜리 지으면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다세대 4층짜리는 공동주택이고, 근데 공관, 기숙사,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죠. 우리 공간은 단독주택에서 제외되는 거고, 기숙사도 공동주택에서 제외돼서 이게 준주택이 되는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준주택이니까 이 니은, 리을, 미음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니은, 리을, 미음 정답이 4번이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걸 자, 이거 정답이 4번으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니은, 리을, 미음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자, 12번 문제.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지문이 섞여 있는데, 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면 나머지는 민영이니까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로 지으면 국민주택 규모의 민영주택이지 이게 국민주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택이 두 종류가 있고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민영주택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한국토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하고 주거 전용 면적이 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이 되죠. 자, 우리 국민주택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면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전용 면적인 것들. 두 번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하는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이니까 그래서 기금이라든가 재원 같은 걸 지원받아서 85 이하로 짓는 거,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이 지으면서 85 이하가 국민주택이니까 토주택공사가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게 8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에 들어가니까 국민주택이 맞습니다. 정답이 2번이겠네요. 자, 3번. 지방자치단체 재정 같은 거 지원을 받을 때, 자, 이 재정 지원 받고 85 이하면 국민주택인데, 국민주택 정의상 이 재정 지원을 받을 때 50% 이상 지원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규정을 둬서 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의무 규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리 국민주택 정의할 때,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서 자,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전용면적 지으면 국민주택이니까 이 지원을 받을 때 50% 이상을 지원받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국민주택 정의상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런 정의가 없다. 50% 이상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의무규정 같은 건데 없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을 따질 때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전용 면적 같은 걸 따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이 4번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지하층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용 면적 같은 걸 계산할 때는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 계산할 때 지하층 면적, 관리사무소 면적, 지상에 있는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면적을 다 빼는 겁니다. 자, 이 전용 면적을 잴 때는 지하층 부분도 제외하고 관리사무소 면적도 제외하고 지상에 있는 복도나 계단, 현관, 자, 이런 공용면적 부분을 모두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용면적을 재는 거기 때문에 4번 지문은 잘못됐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복도나 우리 금방 설명한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것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잴 때는 복도나 계단, 현관 같은 지상에 있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는 겁니다. 자, 맞는 건 지금 2번으로 보시고 이건 정답 12번이죠. 자, 이거 12번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 자, 우리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될 때는 외벽의 내부선으로 잽니다. 우리 건축법 앞에 건축법에서는 외벽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재는데 주택법에서는 외벽의 내부선으로 잽니다. 그리고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재는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모두 제외하고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복도나 계단, 현관 같은 공동주택 지상에 있는 공용면적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하층, 관리사무소 같은 공용면적들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주거 전용면적을 재는 겁니다. 우리 공동주택 전용면적 잴 때 아까 문제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지하층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지하층,
관리사무소 면적, 지상에 있는 공용 면적 같은 것들을 다 제외합니다. 복도, 계단, 현관 같은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도 제외하고 지하층도 제외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면적들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을 재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다.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전용 면적 잴 때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잽니다. 자, 13번 문제. 주택법상 용어 설명에다 옳은 것은 자,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었는데 폭이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로 도로가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가 된다. 자,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포함이 되죠. 공간이 포함되지 않는 거고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가 포함된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가 포함되는 거지 기숙사는 제외되는 겁니다. 2번 지문 틀렸고 3번 지문 틀렸습니다. 1번 지문은 맞는 거죠. 자,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의 전부 일부를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 세대원들이 오랫동안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의 전부 일부가 주택이고, 이때 주택 개념의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하는 거죠. 자, 5번. 자, 주택단지 안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 그 다음에 지역 난방 공급시설은 부대시설. 자,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우리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은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부대가 아니라 복리고, 그리고 지역 난방 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요거는 기간시설이면서 간선시설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간선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근린, 유치원, 주민운동까지는 복리시설이고 지역 난방 공급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인데 이 기간시설이 간선시설 범위에 포함되는 거로 다시 한번 추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선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선시설.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자, 14번. 주택법상 용어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주택법에서 이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 자,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 나오는 다중생활시설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 분류되는데 어쨌든 이 다중생활시설 둘 다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 개량되고 1스테디당 84제곱미터면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해당이 된다. 이거 맞죠? 국민주택 조건에 딱 맞습니다. 기금 지원을 받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졌으니까. 자, 이 3번 지문은 아까 나왔던 거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입니다. 기간시설. 이 6가지 시설은 주택단지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간시설이다. 다만 그 기간시설 같은 경우를 주택단지 바깥에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간선시설의 원칙이니까 이 간선시설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6가지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바깥에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간선시설의 원칙이니까 일단 3번 님은 틀렸습니다. 이거를 직접 간선시설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복리시설 같은 경우는 방범설비는 사람들이 없는 설비이기 때문에 부대죠. 주민 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이거는 복리가 되는 겁니다.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시면 가급적이면 2번 같은 거 정답을 맞추고 대부분 다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 32의 문제인데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주택에 딸린 건축법상 건축설비는 자, 건축설비, 승강기 설비, 방범설비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니까 부대시설로 봐야 되는 거죠. 자, 300세대짜리 단지형 다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도 맞는데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300세대로 짓는 것도 안 됩니다. 30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안 들어가고 299세대 이하가 되는 거죠. 300세대 미만이니까 300세대로 지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민영이니까 이 디귿번이 맞는 거네요. 디귿번만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주택법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로 보는데, 자,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되는 걸 찾는 거죠. 자,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 폭에 상관없이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가 됩니다. 자, 고속도로는 이 폭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고속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가 되고,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지문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 돼야 되니까 하나의 주택단지가 10m짜리 도로가 일반 도로 지나가면 여전히 하나의 단지로 본다. 분리되지 않고. 자, 자동차 전용도로도 도로 폭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이 8m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m로 나왔으니까 8m 이상이 맞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단지로 분리가 됩니다. 네,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은 돼야 되는데 10m밖에 안 되니까 이 기준 미달폭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도로는 별개의 단지로 분리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앞에 문제 그대로 이거 보시면 32의 문제하고 17의 문제가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 형태가 이렇게 회차를 이렇게 여러 회차를 진행하다 보면 나온 문제를 그대로 내는 우리 출제위원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5m짜리 일반 도로도 보시면 자,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은 돼야 되는데 15m니까 이 도로폭 기준 미달로 15m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갔을 때는 여전히 하나의 단지로 보고 별개의 단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니까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되는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1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인데, 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을 짓는 조건이 있었죠. 자, 소형주택 같은 경우도 도시형이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맞춰야 되고, 도시지역에서 짓는데, 이 소형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사이즈가 내려가야 됩니다. 자, 우리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이 사이즈를 선택해서 짓는 건데 이 소형주택은 소형이기 때문에 60제곱미터 이하로 한 번 더 낮아져야 되고 자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되고 주거 조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이죠. 욕실과 부엌이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하나의 공간. 이거 시험 제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한번 찍어드린 겁니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 지하층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소형주택을 건설하면 안 되는 거니까 기역, 니은, 리을이 맞고 디귿번 틀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요거 맞는 거고 자 디귿번은 조건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충 설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종류가 있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봐야 됩니다. 모두 다 구문등기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중에서 규제가 완화된 거 세 종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인데 규제가 완화된 거 세 종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입니다. 자, 건설 기준은 300세대 미만으로 줘야 되고 주택 한 세대당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로 줘야 되고 도시지역에서 짓는 세 종류가 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의 특징들,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자, 일반 연립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하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으로 지으면 심의를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택으로 쓰는 층을 5개 층까지 할 수 있는 것. 자, 단지형 다세대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택으로 쓰는 층을 5개 층까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일반 연립과 일반 다세대가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심의를 거친 후 한 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자, 소형주택은 일반 다가구 주택이 규제가 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다가구는 구분 등기 안 되죠. 면적이 660 이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데 이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지으면서 단독주택이고 19세대 이하인데 소형주택으로 지으면 소형주택들 중에 원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원룸은 300세대 미만이죠. 그다음에 층수 제한 같은 거 없고 면적 제한도 없고 이거는 구분 등기가 되어지는 공동주택으로 보면서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이 이런 소형주택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개념으로 규제가 완화된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형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으로 쓰는 층에 따라서 뭐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다시 한번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소형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한 세대당 60 이하, 요거 기출문제죠. 33회 때 나왔던 거.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30제곱미터 미만, 아까 60 이하 중에서 30 미만으로 사이즈를 선택해서 소형주택을 지으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 다만 30 이상 60 이하로 지을 때는 거기 침실을 3개 이내까지 둘 수 있다. 거실을 만들고 1번 침실, 2번 침실, 3번 침실까지 이렇게 침실을 3개까지 낼 수 있는 게 소형주택의 특징입니다. 지하에는 설치하면 안 되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소형주택을 30 미만으로 지으면 발코니, 보일러실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 이상 60 이하 할 때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분리하고 거실을 만든 다음에 1번 침실, 2번 침실, 3번 침실 이렇게 침실을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소형주택을 최대 60제곱미터 이하면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기 때문에 분양면적이 한 24평대가 될 수 있으니까 거실, 주방을 통합시키고 침실 3개를 만들 수 있다. 7제곱미터 이상으로.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소형주택 사이즈가 뭐 24, 뭐 27 이렇게 지을 때는 욕실과 보일실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은 다 하나의 통합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형주택을 이런 식 개념 정도만 읽어보시면 개념이 전달이 됐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는 주택법에서 이 어려운 것, 주택조합 요거를 포함한 사업주체,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주체, 비등록사업자 중에서 주택조합 이런 거 이제 설명을 이것도 다시 2개로 나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주택법상 용어 정리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게 실력을 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바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